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지수함수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지수함수 첫 번째 지수함수의 정의는 y는 a의 x제곱이 올라가 있는 꼴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밑이 아니라 대수자리가 아니라 지수자리에 그러니까 미지수가 올라가 있는 걸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서 배우는 구조는 이때 a 있죠? 자, a가 음수인 건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을 어기고 문제가 나오면 안 돼.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추가를 하자면 a가 1인 건 의미가 사실 없을 수 있어요. 물론 a가 1인 함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1에다가 x제곱 해봐야 뭡니까?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요게 지수함수다라고 돼 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잘 봐.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프의 개형을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첫 번째입니다. a가 1보다 크게 돼 있어. 자,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것들 2의 5승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커지는 꼴이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지죠. 그래서 1보다 클 때 뭐예요?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져요. 우리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 증가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지수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 만약에 2의 마이너스 지수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역수 개념이었지?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수렴할까? 그렇죠. 0에 수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확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형을 띱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수함수의 기본적 그래프 개형이고, 요 정점이 하나 생겨요. 요 정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1입니다. 모든 지수의 0제곱은 얼마?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1인 거. 자, 그 다음에 0 이하로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분석할 겁니다. 자, 1번 상태는 뭐예요? 증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은 전범위. 그지? 실수 전체에. 그 다음에 치역은 그렇지. 치역은 양수. 그죠? 치역은 양수 쪽에서만 생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따질까? 정점이 하나 생겼죠? 뭐가 있어? 0,1이라는 정해진 점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증가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0에서부터 a가 1 사이면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0과 1 사이?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보다 작은 수, 0과 1 사이의 수,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 아니면 진분수라는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 자, 진분수는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볼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얘는 반대로 뭐? 감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뭐다? 감소다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왜 그러냐면 사실 역수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마이너스 1로 하면 돼요, 현서야. 그죠? 그치? 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가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처럼 A라고 나와. 얘가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개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a가 1보다 클 때 뭐야? 지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작아지고 지수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고 지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지수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고 지수가 최대면 전체가 최소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다. 이해되십니까?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여기 봐. 포인트를 봅시다. 포인트.
지수함수는요, 잘 봐. 지수함수는요, 잘 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애가 있습니다. a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애가 있어. bx라고 합시다. 이때 a가 클까 b가 클까? 그렇죠. 이땐 1보다는 b가 크고 a가 큰 상태예요. 그런데 자, 질문이야. 자, 여기서 잘 봐. a의 k제곱이랑 이렇게 얘기하자. a의 알파 a의 알파 제곱이랑 b의 베타 제곱이 같대. 그럼 알파 베타 누가 커요? 아니, 더 쉽게 가주자. 더 쉽게 가줄게. 4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있어. 근데 두 개가 같대. 알파가 커요, 베타가 커요? 알파요. 알파가 크대. 아니지, 베타가 큰 건데. 그죠? 왜냐면 4의 2제곱이 16이고 2의 4제곱이 그죠? 16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같아. 작은 놈이 얘가 더 커야 되고 얘가 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이런 대소관계를 설정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A가 지금 B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두 함수값이 같은 순간을 놓고 봤어요. 여기 있을 때. 그쵸? K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래서 알파보다 베타가 큰 게 맞아요. 그런데 K가 만약에 0이면, 아니, K가 만약에 1이면, 이때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뭡니까? 0이 돼요. 같아지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K 값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거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가 생겨? 대소가 크로스가 되면서 대소가 바뀌는 지점이 생긴다. 이해되십니까? 대소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치를 막 대입해서 쓰셨을 때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바뀌는 순간이 생기니까. 맞습니까? 알파가 아니라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다.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생긴다. 됐죠? 좋아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1번 볼게요. 자, 함수 fx는 ax제곱에 대하여 fe가 9분의 1이랍니다. 그죠? 일때 y는 fx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1번 잘 봐. 그러니까 a의 제곱이 9분의 1이래. 그럼 얘는 3분의 1의 제곱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a가 얼마야? 3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a는 0과 1 사이죠. 그렇죠? 나쁜 애죠. 맞습니까? 나쁜 애니까 뭐야? 감소 그래프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볼게요. 마이너스 4제곱하면 16이다. 맞아요? 아니지. 3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하면 얼마입니까? 81이어야죠. 81. 그죠? 거짓이죠, 이거. 자, 그래프는 전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거 맞네.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 맞죠? 점근선이 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점근선. 미안해요. 아까도 이 점근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설명 안 했죠?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 그쵸? x축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가 아니죠. 감소 상태니까. 그쵸? 선생님이 증가는 뭐라 그랬어? x, y의 상태가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 증가.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거. 증가. 그죠? 그러면 감소일 때는 상태가 어때요? 반대입니다. x가 커질 때 y는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면 감소, 감소면 증가. 이렇게 바꿔줘야죠.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84번 볼게요. 자, y는 4의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라고 돼 있죠. 이 문제를 좀 보면 y는
4의 2x제곱이잖아요. 그죠? 4의 2x제곱. 그죠? 그럼 얘는 4의 제곱의 전체의 x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16의 x제곱으로 바라보는 게 좀 좋습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이니까 x 대신에 x-m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축의 방향 평행이동은 y축의 방향 평행이동 y-n으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평행이동 하니까 y는 16의 x-m제곱, 괄호 안 쳐도 되긴 하는데, 그지? 그 다음에 y-n이었으니까 이 항에서 플러스 n 요렇게 되겠죠. 자, 그게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랑 뭐랑 똑같다? y는 16 곱하기 4의 2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좀 정리해 볼까? 그러면 16 곱하기 4의 2x제곱이 아까 16의 x제곱이었고 플러스 16이네. 자, 16 똑같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16의 x 플러스 1승에 플러스 1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이고, 그죠? 플러스 n은 플러스 16이니까 n은 얼마죠? 16이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 하면 15가 답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수함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y는 a 곱하기 b의 x제곱일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결국은 x축 방향 이동 정보를 뜻해요. 이 개수가 x축 방향 이동 정보를 뜻합니다. 선생님, ab가 다른데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의 로그 b의 a라고 쓸 수 있고, bb 같으면 a가 답이 나오니까 b의 로그 b의 a제곱. 그죠? 따라서 얘를 고치면 b의 x 플러스 로그 b의 a, 요렇게 x축 방향 평행이동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고급 정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개수는 x축 방향 평행이동 정보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3x제곱의 그래프다. 증가 그래프 맞죠? 이때 PQ의 곱이 얼마래요? 27일 때. PQ를 곱해서 27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P의 좌표는, P는 A가 대입됐을 때 Y 값이니까 P가 뭐야? 3의 A제곱이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3의, 그쵸? B가 들어간 거니까 3의 B제곱이요. 맞아. 그러면 잘 봐. PQ를 곱하면 3의 A제곱과 3의 B제곱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3의 A 플러스 B, 그지? 자, 요게 27이니까 27은 3의 몇 제곱? 3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3이죠. 기본적인 이야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이죠. 뭐야?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A, B의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A,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PQ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쵸? 다만 두 개 더해서 3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하면 A, B를 구하려고 하염없이 노력하는 거죠. 식이 하나 막 대입하고 막 난리 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수의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함수 이야기니까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7번을 보면 대소관계인데, 이거는 뭐 함수적 대소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뭐의 통일? 지수의 통일 또는 밑의 통일. 그죠? 그러니까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밑이 지금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밑 통일 되네요. 미안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잘 봐. A는 제곱 근의 세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수, 루트, 그수. 그죠? 그 다음에 B는 2분의 1이죠. 0.5. 2분의 1의 마이너스니까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고쳤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C는 뭡니까? 2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G는 자 중요한 얘기예요. 2는 착해요. 착한 애죠. 그러니까 지수가 큰 애들이 큰 거죠. 얘가 만약에 나쁜 애라면, 그죠? 나쁜 애라면 지수가 작은 쪽이 큰 애들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3이 제일 크죠? 그죠? 그럼 3분의 2. 얘가 제일 작네. 따라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A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B, C, A다. 그래서 B, C, A 답은 몇 번?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밑의 통일, 그 다음에 안 되면 뭘 통일한다? 지수를 통일한다. 자, 이렇게 기억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